안녕하세요. 음악이 영화를 만났을 때 진행의 JR입니다. 바다에서 즐기는 서핑은 서프보드를 타고서 파도의 경사진면을 오르내리며 높이와 속도, 기술을 겨루는 스포츠로 고도의 평형 감각과 정확한 타이밍이 필요합니다. 자연 그대로의 파도만을 이용하기 때문에 즐길 수 있는 장소가 한정되어 있고 위험하지만 매력적인 레저 스포츠로 하와이, 캘리포니아, 호주 골드코스트 등 사시사철 좋은 파도가 있는 바다에서 성행하는 스포츠였지만 최근엔 슈트와 보드의 발전과 확산으로 세계 어느 해변에서나 즐기는 스포츠가 되었습니다. 또 꼭 바다가 아니어도 파도와 비슷한 경사진 수면만 있으면 서핑이 가능하기에 강, 호수 등에서도 서핑이 가능합니다. 서프보드 위에 돛을 세우고 파도를 타는 윈드 서핑과 패러글라이딩을 접목한 카이트 서핑, 공중에서 서프보드를 타고 서핑하는 스카이 서핑, 보드 위에 서서 노를 젓는 스탠드업 패들보드, 맨몸으로 파도를 타는 바디 서핑 등 다양한 종류의 서핑이 있습니다. 서핑은 하와이를 비롯한 폴리네시아 문화에서 유래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문화적 전통으로 바다의 신에게 보호를 요청하는 종교적 의식이었다가 미국의 하와이 강제 합병과 그로 인한 서구화로 원주민의 급감에 서핑 문화도 스포츠로 변화하게 되었고 1960년대 비치보이스 등 서핑 뮤직이 대중의 서핑에 대한 관심을 폭발적으로 불러일으켜 전세계적인 서핑 붐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올해 2020 도쿄 올림픽에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기도 했습니다. 음악이 영화를 만났을 때 오늘 소개해드릴 추억의 영화는 지난 1991년에 개봉한 미국 영화 폭풍 속으로입니다. 파도타기와 스카이다이빙과 같은 모험적인 스포츠를 좋아하는 보디는 뜻이 맞는 사람들을 모아 전 세계를 여행하는데 경비는 일행과 함께 은행을 털어서 조달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대학 재학 시절 최고의 풋볼 쿼터백이었으며 이제 막 FBI 수사관이 된 자니 유타는 LA 지부 은행강도 담당 부서에 배치되는데 오랜 경력을 지닌 파파스 안젤로와 팀을 이룬 유타는 은행 터리범들이 서핑을 즐기는 이들이라는 사실을 알아냅니다. 수사를 위해서 파도 타기를 배우던 유타는 보디와 매우 친해지게 되고 결국 보디가 은행강도임을 알게 되어 추적하기 시작합니다. 본적 그룹 부활의 사랑할수록 듣고 영화 이야기 시작합니다. 한참 동안을 찾아가지 않은 전동 너머 거리에 오래전 그 모습 그대로 넌 서 있을 것 같아. 내 기억보단 오래돼버린 얘기지. 널 보던 나의 그 모습 이제는 내가 널 피하려고 하나.
지나간 기억이라고 떠나면 말하던 너에게 시간이 흘러 지날수록 너를 사랑하면 할수록 너에게 난 아픔이었다는 걸 너를 사랑하면 할수록 거대한 파도를 헤치며 서프보드를 타고 서핑을 즐기는 장면과 FBI 요원인 유타가 빗속에서 백발백중의 사격 훈련을 하는 장면이 겹치면서 영화가 시작됩니다. 유망한 대학 미식축구 선수였던 유타는 무릎 부상으로 선수 생활을 접고 FBI 요원이 되었는데 아직 신입이라 경험은 없지만 사격술에서 특출난 실력을 보이며 상부의 기대를 한몸에 받습니다. LA의 FBI 사무실에 첫 출근한 유타는 은행강도 전담 부서에 배치가 되는데 은행강도 건수가 26%나 증가했고 천여 건의 검거 실력을 올릴 만큼 바쁘고 거대한 부서였습니다. 베테랑 요원 안젤로와 파트너가 되는데 새로운 유타가 운동선수 출신의 센출렉이 건달이란 안 좋은 선입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은행강도 사건 담당인 안젤로는 최근 유령 같은 솜씨를 자랑하는 4인조 패거리를 몇 년째 쫓고 있었는데 얼굴에는 전직 대통령들의 고무가면을 쓴 강도들은 총기를 들고 현란한 언변과 코믹하고 엉뚱한 행동을 일삼는 무리들이었습니다. 3년 동안 무려 27곳의 은행을 털었고 아무에게도 총을 쏜 적이 없이 90초 이내 카운터에 있는 현금만을 가져가며 상황을 민첩하게 통제하는 프로들이란 분석을 한 상태입니다. 현장의 모든 CCTV를 보여주며 설명을 하는데 유타는 22년을 한 부서에서 일한 베테랑인 안젤로가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사건을 자신은 해결하겠다며 패기 있게 나서자 그들은 유령 같은 자들이라며 잊어버리라고 하자 유타는 맥 빠진 낙오자가 은퇴해 야간 경비원이나 하라며 안젤로를 비난해 큰 소리로 말싸움을 하는데 유타의 철없는 영웅심리를 내비칩니다. 가수 백지영이 부릅니다. 잊지 말아요. 우리 서로 사랑했는데 우리 이제 헤어지네요. 같은 하늘 다른 곳에 있어도 부디 나를 잊지 말아요. 차가운 바람이 손끝에 스치며 들려오는 그대 웃음소리 내 얼굴 비치던 그대 두 눈이 그리워 외로워 울고 떠올아요. 입술이 굳어버려서 말하지 못했던 그 말 우리 서로 사랑했는데
알아요. 파트너 안젤로는 할 수 없이 유타에게 중요 정보를 주는데 범인들은 서퍼들이며 CCTV에 비친 몸에 선탠한 자국이 있었고 차량이 남긴 흙은 태평양 연안 바닷가의 것으로 서퍼들이 보드에 바르는 왁스 성분이 섞여 있는 것을 알아냈다고 합니다. 또 사건들이 매년 4개월간 특정 여름 시즌에만 실행되는 특징을 보였고 이전과 패턴이 같다면 머지않아 10월이 되면 또 소리 없이 사라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안젤로가 그동안 얻은 단서들로 추정컨대 범인들은 서퍼들이 분명해 보였으나 상당히 폐쇄적인 집단들이라 안젤로는 운동선수 출신인 유타가 서핑을 배워 그들의 일원이 되어서 사고방식과 생활을 이해하고 말을 익혀 그들의 무리에 들어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타는 서핑보드를 사서 무턱대고 서핑을 하다가 그만 익사하여 죽을 뻔하는데 그때 테일러라는 여자가 구해주며 자살하려는 것이냐는 질책을 받는데 그녀도 역시 서핑 실력자였습니다. 다음날 유타는 테일러의 신상을 검색해 테일러의 부모가 84년 샌디에고에서 비행기 추락사고로 사망했다는 정보를 가지고 그녀를 통해 서퍼 집단에 합류하려고 접근을 시작합니다. 일하는 카페에 찾아가 서핑을 가르쳐달라고 조르지만 테니스나 배우라고 거절하는데 유타는 자신의 가정사를 이야기하며 그동안은 부모가 원하는 삶을 살았지만 2년 전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기에 이젠 자신만의 길을 가고 싶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달 전 오하이오의 바다를 처음 보고 매혹되었는데 목숨을 걸고라도 서핑을 배우고 싶다는 간절한 거짓말로 동정심을 유발하자 결국 테일러의 마음이 움직여 내일 아침 6시까지 오라고 허락합니다. 가수 김현성이 부릅니다. 헤븐. 왜 이제 왔나요 더 야윈 그대 나만큼 힘들었나요 두 번 살게 하네요 그대 내 삶은 난 모든 걸 버리려 했죠 사랑이 여기 있는데 다신 그러지 마요 내가 죽어요 그댄 나의 숨이니까요 나 그대
다음 날부터 테일러의 서핑 코치가 시작되는데 유타는 초보이지만 운동 감각이 있어 점점 실력이 들어가고 연습하는 중 파도의 포인트 브레이크에서 멋지게 서핑을 하는 한 남자를 발견하는데 테일러는 원시인 같은 진정한 파도의 탐구자로 당신보다 더 미친 보디 자파라고 합니다. 바다에서 나온 보디와 인사를 나눈 후 그날 저녁 유타는 보디를 비롯한 서핑광 무리들과 모래사장에서 미식축구를 하게 되는데 유타가 심한 바디책으로 보디를 바닷물에 빠뜨리자 다른 동료들이 항의하며 험악해지자 보디가 오하이오 대학의 미식축구 선수인 유타를 이미 알고 있었고 무리들에게 소개하며 금세 친해집니다. 큰 부상으로 선수를 그만두고 법학으로 전공을 바꿨다고 하자 보디와 무리들이 서핑하는 변호사라며 의심 없이 받아들입니다. 한편 FBI 하프 부서장은 두 사람이 하라는 일은 안 하고 삽질만 하고 다니는 사이 2주 동안 두 곳의 은행이 털렸다고 타박하지만 비밀리에 하는 수사라며 잠입수사를 이어갑니다. 그러던 중 최근 사건에서 확보한 범인의 머리카락에서 특정 유해 성분을 발견하고 범인들이 화학 성분 때문에 폐쇄됐지만 파도가 좋은 금지 해변에 몰래 들어가서 서핑을 즐길 것이란 결론에 현장 조사를 한 결과 라티고 비치란 사실을 알아냅니다. 그 해변엔 괜히 사람에게 시비들을 거는 머리를 묶은 나치 신봉자 4인조 패거리가 있었는데 유타가 그들에게 둘러싸여 싸움이 벌어지고 일방적으로 드디어 맞고 있을 때 마침 보디가 나타나 함께 싸워져서 물리칩니다. 이것을 계기로 둘은 좀 더 가까워지는데 보디는 그날 저녁에 자기 집에서 열리는 파티에 유타를 초대합니다. 파티 중에 보디는 반세기에 한 번씩 밀려온다는 전설의 거대 폭풍과 2000마일의 파도를 마주하기 위해 내년에 호주의 벨스 비치로 갈 거라며 좋아하는 걸 하다 죽는 건 비극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YG 최초 걸그룹 스위티의 노래입니다. I'll be there. 널 보는 순간 내 심장은 멈췄어. 아무리 봐도 너는 정말 멋졌어. 나 이러다가 사고치고 말겠어. 날 쳐다보는 네 눈빛이 어쩌. 하지만 이미 나는 짝이 있었어. 그 애와 깊이 사랑하고 있었어. 아무리 봐도 내가 정말 미쳤어. 나 자꾸만 너에게 끌려가. I'll be there. 너의 그 곁에 I'll be there. 그 애 모르게 I'll be there. I'll be there. 너와 함께면 행복한 걸 I'll be there. 너의 그 곁에 I'll be there. 그 애 모르게 I'll be there. I will be there. 너만 모르면 괜찮은 걸. Verse 2. 우리의 사랑 그렇게 시작됐어. 이제는 쉽게 끝낼 수도 없지.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하면 좋겠어. 나 하루하루 불안해서 죽겠어. 내 심장 뛰는 이 소리를 넌 알까. 이 긴장되는 이 마음을 넌 알까. 하지만 너를 포기할 수 없었어. 난 자꾸만 너에게 끌려가. I'll be there. 너의 그 곁에 I'll be there. 그 애 모르게 I'll be there. I'll be there. 너와 함께면 행복한 걸 I'll be there. 너의 그 곁에 I'll be there. 그 애 모르게 I'll be there. I will be there. 너만 모르면 괜찮은 걸. Sweet T. Break it down. 너와 함께면 행복한 걸. Bou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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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unce. Bou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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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unce. Now bring that shit back.
그날 보디는 자신의 서퍼보드를 유타에게 선물하며 함께 서핑을 하는데 이후 계속 실력이 한층 발전하고 또 테일러와도 파티 이후 특별한 감정이 생기며 러브라인으로 발전합니다. 다음날 유타는 지원 요원과 함께 자신을 습격했던 4인조 패거리를 급습하는데 알고 보니 그들은 마약반에서 오랫동안 잠입수사를 하던 마약팀 디스 요원이 후에 더 큰 판을 검거하려던 찰나 작전을 망친 꼴이 되어버렸고 3개월간 밀착 감시를 했기에 그들이 은행 강도일 가능성은 더욱 없었습니다. 다음날 유타는 보디와 항상 어울려 붙어다니는 4명이 멀리서 파도 타는 모습을 바라보다가 문득 그들이 범인일 것 같다는 짐작으로 보디가 범인이며 단기 신탁은행을 노리고 있을 것이라고 안젤로에게 알리는데 사실 아무 근거 없는 순수한 직감인지라 안젤로는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일단 은행 앞에서 잠복을 시작하는데 간식을 먹고 딴청을 피우다가 4인조가 은행을 터는 것을 막지 못합니다. 범인들이 은행에서 나오고서야 그 사실을 알고 두 사람은 급히 쫓아가며 총격을 가하고 차량 추격전이 일어나는데 도주 차량을 버리고 주유소에서 불태워버리는 4인조 중 한 명과 격투를 벌이던 유타는 도망가는 범인을 달리며 쫓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무릎 부상이 도지른 바람에 유타는 더 이상 범인을 쫓을 수 없었고 범인이 멀리 사정권에서 쳐다보는데 총을 쓸 기회였지만 이미 그들과 너무 친해져 버린지라 머뭇거리다가 소리를 지르며 허공에 권총을 발사해버립니다. 파트너 안젤로는 유타가 명사수인 걸 알기에 눈치를 채고 넌 두려워서 그랬을 것이라고 이해하며 충고합니다. 락그룹 컬트의 김준선이 부릅니다. 너를 품에 안으면. 너를 품에 안으면 힘겨웠던 너의 과거를 느껴 이제는 더 이상 흔들리지만 널 지켜야 해 이제 너를 안으면 너를 사랑하는 나를 느끼네 흘려와
쉽진 않았어. You're my lady. 이제는 나에게 이대온 널 보면 내가 미워지는데 너를 품에 안으면 나를 믿고 있는 너를 느끼네. 이제는 더 이상 흔들려선 안 돼. 널 지켜야 해. 이제 너를 안으면 너를 사랑하는 나를 느끼네. 흘려왔던 너의 눈물까지도. 한편 보디는 자신을 쫓아오던 유타가 FBI라는 사실을 알게 됐지만 일당들은 달아나자는 등 유타를 처리하자는 등 의견이 분분한데 버디는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아직 자금이 부족했기에 범행을 그만두지 못합니다. 사실 그는 돈보다는 이런 스릴을 즐기는 게 더 큰 목적인 듯 합니다. 한편 유타는 자신의 상처를 치료해주는 테일러에게 자신이 FBI 요원이란 사실을 털어놓으려다가 기회를 놓치게 되는데 그만 테일러가 먼저 신분증을 보고 알게 되어 의도적인 거짓말로 접근한 것에 배신감을 느껴 유타를 떠나버립니다. 그때 보디 일당이 쳐들어와 유타와 신경전을 벌이며 끌고 나가는데 스카이다이빙을 하자며 갑자기 비행기에 태우자 사고로 위장해 죽일 생각인가 싶었으나 그냥 스릴을 같이 즐기는 것이었고 그들과 함께 스릴 있는 스카이다이빙을 즐긴 후 나중에 보디가 테일러를 인질로 잡고 있는 영상을 보여주며 일종의 보험이라고 협박을 합니다. 유타는 어쩔 수 없이 보디 일당과 마지막 은행 강도에 함께하게 되는데 보디는 항상 카운터에 있는 현금만 털었던 이전과는 달리 큰 돈을 위해 금고까지 털다가 마침 손님 중에 한 경찰이 총격을 가하자 총격전이 일어나고 일이 틀어져서 동료 2명을 잃게 됩니다. 버디와 한 명만 간신히 도망을 치고 현장에 남겨진 유타는 빼도 박도 못하고 현행범으로 붙잡히게 되는데 함정에 빠져 스몰한 안젤로는 유타와 함께 보디의 탈출 루트인 산타모니카 공항으로 향합니다. 유타의 예상대로 보디 일당은 그곳에서 비행기를 타려 했고 안젤로가 보디를 사살하려 했으나 유타가 테일러의 행방을 알아내기 위해 시간을 끌며 설득을 하는데 안젤로는 그만 뒤에서 나타나는 공범에게 총을 맞아 최후를 맞고 맙니다. 유타는 테일러를 구하고 보디와 끝장을 보기 위해 비행기에 같이 타는데 멕시코 영공에 들어서자 보디가 돈가방과 함께 낙하산을 타고 뛰어내리고 유타는 맨몸으로 다이빙하여 쫓아가 보디의 몸을 잡고 찰싹 들러붙습니다. 총을 쏘려는 유타와 낙하산을 당기라는 보디와 치킨 게임을 하며 떨어지다가 결국 유타가 총을 버리고 낙하산을 당겨 지상에 착륙하게 되는데 쓰러져 있는 유타를 보디는 그간의 정 때문인지 비열한 자는 아니었는지 트럭에 잡혀있던 테일러까지 풀어주고 떠나버립니다. 포크그룹 여행 스케치가 부릅니다. 옛 친구에게. 이렇게 비 내리는 날은 우산도 없이
시간이 흐른 다음 해 유타는 호주의 벨스비치로 유례없는 폭풍이 몰려온다는 소식에 보디가 그곳에 나타날 것이라는 확신으로 다른 경찰들과 함께 출동을 합니다. 유타의 예상대로 그 해변에 보디가 서 있었는데 강도 때 쓰던 가면을 던지며 앞에 나타나 체포하려고 합니다. 보디는 웃으며 인생은 병적인 유머가 있다며 체포되길 거부하자 둘의 격투가 시작되고 그 와중에 유타가 수갑을 채워버리고 맙니다. 경찰 헬기가 착륙하고 마침 거대한 파도들이 해변으로 다가오자 보디는 인생을 감옥에서 보내기 싫다며 일생에 한 번 오는 50년 만의 폭풍과 마지막 승부가 평생의 소원이라고 애원하자 유타는 수갑을 풀어주며 잘 가라고 인사를 합니다. 보디는 서프보드를 타고 파도를 향해 나아가고 경찰들은 돌아올 때 체포하자고 하지만 유타는 그는 돌아오지 않는다고 중얼거리며 돌아섭니다. 마침내 파도 위에서 서핑을 하는 보디 위로 거대한 파도가 덮치고는 포말로 사라지며 영화가 끝이 납니다. 보디는 범죄자이지만 동시에 서퍼들을 이끄는 선구자의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강도단에게 잠입한 유타조차도 그를 멘토로 생각하며 따르는데 보디는 다른 이들에게 서핑을 가르칠 때에도 단순히 기술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서핑을 정신 상태로 비유하고 자신을 극한의 상황으로 몰아넣어 새로운 자아를 발견하는 것이 진정한 서핑의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자아를 발견할 수 없는 미국 사회를 비판하며 서핑이 자아를 소극적이고 억압하는 사회를 깨부수고 스카이다이빙과 같은 순수한 아드레날린을 분비케 하는 활동들이 세상으로부터 구원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파도인 50년 만에 폭풍과 함께 오는 호주의 벨스비치는 보디가 목숨을 걸어서라도 도달하고 싶은 일종의 이상향으로 죽음이 무서워 파도를 피하는 것은 보디에게는 영혼 없이 사회가 정해진 대로 살아가는 것보다 죽더라도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진정한 행복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영화의 결말이 비극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는 것은 결국 보디는 자신이 좋아하는 것인 이상향에 도달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음악이 영화를 만났을 때 오늘 소개해드린 추억의 미국 영화 폭풍 속으로였는데요. 호주의 벨스비치에는 100년에 2번 해와 달의 미묘한 교차점인 남극대륙에서 출발한 폭풍이 태평양을 향해 거대한 파도가 온다고 합니다. 서핑을 잘 아는 사람들에겐 벨스비치를 평생에 한번 볼까 말까 한 파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곳에서는 역사가 깊은 서핑 대회가 열린다고 하는데요. 멜버른에 위치한 벨스비치 해변은 1962년 1월 호주 최초로 서핑 대회가 개최된 곳으로 그 다음 해부터 부활절로 개최 일자를 변경하여 지금도 매년마다 부활절 서핑 클래식 대회가 개최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허스키한 목소리가 인상적인 여성 럭커로 폭발적인 가창력은 어떤 거대한 파도보다도 강렬한 보컬 가수 서문탁이 부르는 사랑 결코 시들지 않는 들으며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JR이었습니다. 오늘도 인생을 영화처럼 기억해줘 널 사랑해 한술뿐 영원히 여기 있었다는 걸 이제 너의 곁을 지킬 수 없는 날
없었어. 그저 술에 취해 너를 잊어버리는 걸 내가 무너져 너를 지워